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재판 진행에 앞서서 재판의 중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측에 중계 신청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의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서 증인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쌍방 궐석 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재판장님 한 말씀 예. 올리겠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관련한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10일 제10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금일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13회 기일에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그동안 재판장님께 피고인의 불출석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재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변호인들에게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형사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 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에 진행된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피고인은 공판 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궐석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예. 우선 출석 거부와 관련해서 출석 거부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와 관련하고 지금 특검보의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피고인이 밝혔듯이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재판의 일회성이나 월 단위로 보면 뭐 횟수가 적거나 하면 가능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주에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특검법상의
그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승계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상의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재판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 그런 것이 해소되어야만 출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건강상 이유와 이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 역시 골석 재판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건 아니죠? 예. 골석 재판으로 지금부터 이호과 밀리구 사건에 대해서 골석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측 출석한 검사님들 밝혀주시죠. 예, 특별검사부 박억수,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오승환, 박대한, 송성광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예. 변호인 측 출석한 변호사님들 밝혀주시죠. 예, 김홍일 변호사, 배희철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기일에 증인 신문까지 진행했습니다. 확인 다 되셨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 절차 통해서 법원이 압수수색한 증거들 중 국가 기밀 부분에 대해서 열람 절차 진행 일부 하였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다 지금 확인되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쌍방 의견 있으신가요? 먼저 검찰 측. 현재까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예, 변호인 측.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 재판장님, 예. 네,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예, 윤곽근 변호사. 중계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계는 특검 측의 중계 신청에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재판 개시 전까지 허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셨습니다. 먼저 특검 쪽에 좀 묻겠습니다. 이 중계가 그동안 특검 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계속 강조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중계가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실체적 진실 발견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이 건 중계는 그동안의 어떤 핵심 증인이 아닌 밑에 지역적인 증인들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동안 검증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재판이 여론몰이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다시 한번 증인들의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중개함으로써 다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서 이 중개 조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위헌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정을 하셔서 이 부분과 중개가 이 법 조항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로 말씀드렸지만 증인 신문 순서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개헌과 관련된 성격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헌을 선포한 이유는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 그다음에 위헌법률, 방탄입법 등의 무리한 추진, 심각한 국익 저해 법률들에 대한 어떤 제정이나 개정의 방해, 그리고 수사검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 그리고 노골적 사법부에 대한 협박 등 국헌 문란과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럼 이 계엄을 누구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어떤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계엄의 과정은 어떻게 했고 계엄의 그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직접 계엄을 논의했던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령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계엄이 어떤 모습의 계엄이었고 목적은 무엇이었고 과정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형태는 무엇이었는지를 특정을 한다면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들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모르고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사령관들과 직접 통화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 내지는 제전문 증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것이 가감업적에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증인들이 아니라 핵심 증인을 먼저 불러서 이 계엄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관계를 명확히 빨리 함으로써 이 재판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재판 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절차대로 간다면 이게 가능할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증인들의 증인 신문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위헌적인 그 개정 특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 위헌적인 개정 특검법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건 너무나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에서도 특단의 결정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판이 정말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의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또 저희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속한 재판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참조해서 고려해 주십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판의 중계가 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지만 일단 재판의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이 특검법에 도입이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엄격한 어떤 그 심사를 통해서 재판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시는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특검법이 여러분 권력분리 원칙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다른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헌이라는 그런 결정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역적 증인을 저희가 계속 했고 마치 그 증인 신문의 과정이 그럼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중계 방송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그 지금까지의 증인들이 지역적 증인이 아니었으면 이 재판을 실지 경험해본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날 계엄의 밤에 업무를 수행했던 많은 그 하급 많은 군인들의 어떤 증언의 과정들 속에서도 대통령의 지시사항,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 재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증언들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증언입니다. 그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핵심 증인과 지역적 증인의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최소한 이 재판의 과정에서는 당시에 많은 군인들, 실지 업무를 수행했던 그 군인들이나 그런 그 군의 종사원들을 군이나 경찰의 어떤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되는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저희는 더 증인들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인들을 더 신문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예, 쌍방 말씀 다 들었고요. 저 특검보님 아까 헌법재판소 잠깐만요. 네. 예, 잠깐만요. 예, 쌍방 말씀을 일단 한번 들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할 기회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그 위원 제청 그 신청하신 분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 하고, 그리고 중요 증인이라고 이제 생각되시는 변호인들이 중요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준비 절차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동의하실 부분 동의 여부, 그다음에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 일정 계속해서 지금 협의해 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이 그 부분 해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가 증인신문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 좀 전에 말씀하실 거. 예. 예. 재판장님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변호인들이 한 바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결정이 언제 내려지는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 내란특검법 3조는 특정한 정치 권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특정한 정치 권력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하도록 규정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위헌 제청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먼저 특검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처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 지난 기일에서 검사들께서는 저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정하신 검사님들도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창규 지청장님 제외하고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10명의 검사님들은 모두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두 기일 연속으로 우연히 벌어질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기 특검의 파견 검사들은 일선청으로 원대복귀 시켜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검찰 측의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및 증거 조사가 모두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특검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재판부에서는 조속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 듣고 검찰 측에서 한 번 더 말씀할 기회 드리고요. 이제 저 증인신문 절차 들어가죠. 예. 이 신속한 재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은 변호인들이 증거인부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특검에서 입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변호인들께서 증거인부를 우선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증거인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재판의 예외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사소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인들은 계엄과 관련되어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목격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인들 중에 일부, 검사가 기억하는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은 목격 사실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을 사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큰 어폐가 있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좀 자중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쌍방 말씀 여기까지 듣고 바로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시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상 이제 진행하게 되면 지금 증인들이 오늘 4명이나 지금 와 있는데 신문 절차에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나중에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있으면 다음 기일이나 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러면 또 말씀할 기회 똑같이 또 드려야 되고 한 번 하신 말씀이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그럼 예, 부탁드릴게요. 지금
검찰 측에서 증거 인부가 늦어져서 지금 마치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증거 인부 문제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인신문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어떤 편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순차 제출되는 증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차로 모든 증거가 제출된 것이 아니고 1차, 2차로 나눠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거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증거 인부가 안 돼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증인들의 사소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증거의 가치가 사소한지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증인들은 전문이나 재전문 증인들입니다. 직접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특검법께서 말씀하신 특검법의 그 위헌은 이미 판정이 났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장했던 위헌적 요소와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검법도 명백히 예전 특검법보다 지금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재판 중계가 이루어진 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가서 의장에게 중계를 언급하고 중계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별건 구속된 사건의 중계가 이루어졌고 또 이 사건 재판에도 특검이 중계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중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법원의 중계 결정에 따른 그 이후에 어떤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입니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미 대법원과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판장님께서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것이 향후 정치적 공방이나 정치적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특검 측에 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빨리 저 증인신문 해야죠 이제. 네, 변호인 측에서 짧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거를 재판 개입이라는 그런 식의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그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재판에서는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배이철 변호사님도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거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내란 특검법 제3조와 제6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전청 그럼 신청을 한 변호사님, 취지와 관련된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예. 약간 그 정치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이 재판장에서 서로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죠. 배 변호사님 말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증인신문 절차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